CJ 대한통운이 11월 7일 어제 3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뭐 15만 원 그 정도의 주가가 아니라 거기서 반토막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해서 회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3 분기 실적도 덤에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입니다. 당사는 저도 뭐 택배 회사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글로벌 사업이 43%로 가장 크고, 그리고 택배 사업은 한 전체 사업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CL 사업, 계약 물류죠. 이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도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 부문별로 잠깐 요약을 하면, 그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하는 CL 사업인데요. CL 산업은 크게 W&D 사업, 그다음에 P&D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D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 삼자 물류 사업인 것 같고요. P&D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처럼 민자 사업을, 그러니까 부두 개발을 하고 그걸 운영을 하면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매출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택배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 사업이고요. 당사는 약 3만 개의 택배 취급점하고 2만여 명의 배송기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은 약 45.6%고요. 제가 과거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뭐 많이 올랐을 때 47%, 48%까지 간 적이 있는 것 같고, 크게 내려오거나 크게 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뭐 풀필먼트 사업을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자의 물품을 보관, 포장, 배송, 교환 환불 서비스 등을 하는 일괄 대행 서비스죠. 그냥 딱 생각나도 이건 쿠팡이 생각나죠. 근데 이제 당사도 이 풀필먼트 사업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당연히 뭐 쿠팡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다음은 전체 매출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은 전 세계 약 35 개국 114개 법인을 통해서 포워딩 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워딩 사업은 저도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는 못 했지만, 비행기나 아니면 선박을 통해서 어떤 특정 업체나 어떤 큰 물량들 있잖아요. 컨테이너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어 그래서 각 국가 간에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기타 건설 부문은 자회사 100% 자회사인 ENC 인프라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아마 물류, 건축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매출과 이익 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의 과거 10년 동안 매출을 보면 2010 년도에 약 2조 4천억 정도였고요. 꾸 올라오다가 2013 년도에 3조 7천억, 그리고 4조 5천억, 5조, 6조, 7조, 9조. 그죠?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다 19 년부터는 쪼금 정체되긴 했는데 매출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 년과 23 년은 시장 전망치긴 하지만 한 12조 가까이 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업이익도 뭐 물론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좀 큰 상승 추세지만 되게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1,700억 대에서 1,300억, 1,400억, 600억까지 또 곤두박질 치기도 했었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 1,600억, 1,800억, 2,200억. 그래서 2021 년도에는 3,438억 이었고요. 올해는 뭐 4,0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약 3% 수준이고요. 크게 벗어난 적 없었고, 이제 최초 2010 년도 초반에 요때는 7% 5%까지 나왔었는데 수익성은 좀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2013년 이후로. 그리고 현재는 2%대 중후반에서 3%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딱 크게 보면 매출이나 이익,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크게 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대차제 대조표도 보겠습니다. 현금은 약 3천억 가까이 되고요. 유동자산은 2조 6천억,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6조 6천억. 근데 부채가 좀 많은 편이네요. 5조 2천억이고요. 어, 자기 자본은 4조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4조로 잡고, PBR은 그러면 한 0.5배가 되거든요. PBR은 0.5배니까 뭐 당연히 비싼 주식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부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고,
대신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을 비교하면 비슷해 가지고 크게 뭐 유동성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입니다. 당 자료는 CJ 대한통운 홈페이지에 IR 자료로 올라와 있는 거를 좀 가져왔고요. 어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2% 어 성장을 했습니다. 뭐 규모 자체는 크게 성장했다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좋았고, 대신에 이 문제는 2분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2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매출도 그냥 정체 정도 보인 것 같고. 근데 왜냐면 2분기 때 우리가 좋은 걸 주가에 다 반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분기 때도 2분기보다 못하다 그러면 지금 크게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여기서 요약을 잘 해 놨더라고요. 판가 상승 등 글로벌 손익의 안정화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익은 성장했다. 하지만 3분기에 원가 상승 및 인센티브를 반영하면서 2분기 대비 이익은 낮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부문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CL 사업에서는 일단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9%, 영업이익은 8.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하고 비교해도 나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택배 부분이 문제인데, 이 택배 부분이 좀 고전 중인 것 같아요. 매출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30%나 급감했어요. 그리고 2분기하고 비교해도 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추석 특수기 원가 증가, 아마 물량 밀어내기 하듯이 좀 장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한 것 같고, 그래서 비용이 증가했고, 특히 여기 이커머스 비용 증가로 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요게 좀 비중이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이커머스 부분은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커머스 취급 물동량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0%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성장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물동량은 82% 고성장 중이지만 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 부분도 보면 일단 매출과 이익은 모두 고성장세를 보였고요. 대신 2분기 대비로는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글로벌 사업 부분이 전체 사업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익 규모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도는 높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크지 않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88,600 원이고요. 최저가 77,000 원까지 찍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2조 200억 이고요. 좀 오래된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 월봉으로 봤고요. 보시면 2016년도 234,000원 최고가였고요. 거기서 62% 빠진 거네요. 지금 88,500 원이니까 최근에 반등했어도 이게 티도 안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모든 주식들이 거의 바닥을 찍었고 그 이후에 급등을 했잖아요. 이 회사다 보면은 10만 원대 초반에서 20만 원 가까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안 오른 건 아닌데, 이 큰 그림으로 보니까 뭐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은 별로 눈에 안 띄고 최근 주가 이 큰 폭의 하락폭이 눈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죠? 그리고 과거 흐름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지지선도 깨져 있는 상황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좀 고민이 되죠. 근데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음, 그리고 이때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이 회사는 원래 일제시대 때 1930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 1968년에 동아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민영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7년도에 근데 문제는 이 동아그룹이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IMF로 이 회사도 관리 종목에 편입됐고 다시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금호아시아나에 인수되면서 살아나나 싶었는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바로 워크아웃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 이때 유상감자를 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좀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리고 2011년도에 대해서야 CJ그룹에 넘어갔습니다. 이 당시에도 뭐 다른 회사들한테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은 CJ그룹이 인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10년간 흘렀습니다. CJ에 인수되면서 회사가 다시 큰 폭의 성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 지분 구조는 회장인 이재현 회장이 42%,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CJ제일제당은 40% 갖고 있고, CJ제일제당이 지금 당사 CJ대한통운의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고, 그리고 CJ대한통운은 ENC 인프라, 아까 건설회사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로만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지금 77,000원을 바닥으로 좀 올라오고는 있고요. 근데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죠.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근데 이때 이 하락할 때 9월 달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이 9월 달에는 전체 시장이 다 그렇게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특히 이 종목이 더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반등 목표치를 일단 보면 60일 이평선이 약 10만 원대 초반인 것 같고요. 300일 이동평선이 약 12만 5천 원 부근에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고점은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요 가격 오면 좀 매도도 생각은 해봐야겠죠. 전체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 1년만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주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고, 지금 최근 7월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지금 사고팔고하고 있는 것 같고, 다행히도 기관은 2월 달까지 크게 줄었다가 2월 달부터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근데 기관보다 숫자는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7월 달에 기관들도 다시 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9월 달에는 시장이 많이, 시장하고 같이 빠진 거니까 요 갭은 메꿀 수 있는 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대표적인 물류 택배 회사입니다. 특히 택배 부문은 국내 시장 점유율 50%에 가까운 1위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존이 국내 진출한다는 설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악재죠. 그리고 지금 쿠팡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되게 주가를 할인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이익 성장으로 비교하면 현재 주가 하락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향후 1위, 국내 시장 1위를 수성하기 위해서 당사가 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이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죠. 아마 지금 주가 하락은 이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통화 긴축 등 경기 침체에 또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 물류는 경기에 따라가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뭐 주가가 빨리 회복된다는 건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주가가 선반영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기 회복 시에는 글로벌 사업 부문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회복 시에는 주가는 회복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경쟁과 비용에 대한 어떤 시장의 믿음이 좀 있어야 과거 주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 수준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